(2026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은 와해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 나온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또 국방부에서 과거에 줬던 훈장들을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간첩 사건을 잡았던 국정원 요원들, 그때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였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줬던 훈장을 줄줄이 취소를 했습니다. 간첩 조작, 중정 안기부, 훈장 대거 취소. 그런데 김기춘 씨, 박근혜 때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죠. 이 양반은 제가 좀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젊은 기자 시절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왔다가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강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 취재를 들어가 보니까 김기춘 씨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 양반이 검사였는데 중앙정보부에 파견돼 있었어요. 젊은 검사로. 그래서 바로 문세강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때 나이 많은 분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일본말 다 하셨단 말이에요. 대일항쟁기 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카르노 요무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너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을 읽었니? 자칼의 날이라는 거 하는 거는 유명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세광이가 한국말 못했죠. 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쭉 진술하게 하는. 그게 김기춘 씨가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이제 안기부에 오래 있으면서 대공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김기춘한테 또 훈장이 갔는데 그걸 취소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신군부 세력, 특히 12.12 사건 때 출동했던 정승화 총장 납치라고 합니다. 납치가 아니라 연행이죠. 그 했던 세력들에 대한 무고원장을 줄줄이 취소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5.18 연루자들도 서운 취소한 게 있으니까 참 잘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제 시각을 밝히겠습니다. 저는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대공수사 좀 무리한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 어떻게 됐겠어요? 베네수엘라처럼 됐겠지. 빨갱이 세상 됐겠죠. 저는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참 실패한 대통령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좌파들을 대한민국에 끌어들였죠. 주사파들의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김대중입니다. 김영삼 씨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왜 몰렸어요? 자기 잘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지지율 높다가 문제가 되니까 금융실명제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많이 없애긴 했지만 자기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노태우 비자금이 걸리죠. 근데 노태우 비자금을 따라가니까 또 뭐가 문제가 나옵니까? 노태우 돈을 받아서 김영삼이 당선이 된 거야. 그 김영삼 비자금이 또 나와요. 결국은 나중에 그 비자금을 관리했던 게 김영삼의 아들 소산 김현철이죠. 김현철이 잡혀 들어가죠. 그걸 이제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이 관리했었죠. 그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뭔 짓을 하는가 하면은 5.18과 12.12 사건을 수사하게 만듭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그 장성윤? 저도 오래된 이름이 왔다 갔다 한다. 그 공안부장이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다시 추진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자기 당을 동원해서 만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을 체포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1995년 12월인데 연희동에 전두환 씨 집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전두환을 소환하니까 전두환이 안 간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저는 현직 기자할 때 이 성명을 지켜봤죠.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뭐라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쭉 내려오는 정통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끊어내고 그들이 했던 업적을 다 무전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전두환 골목설명 95년 12월 2일 치면요 나와요. 상당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있을까?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은 그건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합천으로 내려가죠. 합천 저기 생가로 내려가죠. 그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전두환 차가 이제 경부속 따라 가니까 그걸 그냥 쫙 추격하면서 뭐 대단했어요. 전 따라간 기자는 아니었지만 지켜봤습니다. 그 전두환 씨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법원이 영장 발부해주니까 또 검찰이 또 차를 몰고 내려갑니다. 전두환 잡는다. 그 전두환 씨는 밤에 잠자다가 자정 넘기고 새벽에 검찰이 들이닥쳐서 영장 내놓고 가자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순응하면서 오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놓으면서 이 역사를 뒤집는 일들을 김영삼이가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주사파 세력들 처음에는 뭐 홍준표니 뭐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다가 주사파 세력들이 운동권에 대거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해창과의 불복 때문에 김대중 씨, 그리고 자기가 막판에 정치를 개판으로 해서 IMF 외환위기를 일으켰잖아요. 그 정권교체가 돼서 김대중이 당선됩니다. 지금 김대중 정신을 잇자고 많은 사람이 운동권에서 얘기하고 호남에서는 신처럼 떠받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그렇게 김대중 선생이 오르면 김대중이 집권할 때 누구랑 집권합니까? 김종필하고 같이 DJP 연합을 만들어 집권합니다. 그리고 김종필을 총리로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JP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예요. 그의 큰형 박상희 씨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셋째 형이죠. 그리고 5.16을 같이 했어요. 5.16 모든 기획은 김종필이 했습니다. 그러한 박정희하고 싸운 게 김대중인데 JP하고 손을 잡고 권력을 쟁취했고 총리를 만듭니다. 지금 와서는 뭐 박정희 때 했던 거 전두환 때 했던 거 다 나쁘다고 몰아붙이는데 그러면 그들과 손을 잡았던 김대중도 비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김대중이 JP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박태준입니다. 포스코 철강왕. 박정희가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을 만든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해낸 사람이 박태준이잖아요. 그 양반을 총리로 씁니다. 왜 두 사람이 DJ랑 손을 잡게 되느냐. 김영삼 때 하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김대중이 JP하고 박태준하고 손을 잡습니까?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한동 씨를 총리로 씁니다. 이한동 씨가 누굽니까? 검사를 하다가 판사를 하다가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대단한 호인이에요. 저는 뭐 제가 옛날에 만나봤던 분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폭탄주를 한 40잔 맞아도 끄떡없고요. 총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검사 중에서 당연히 아주 막 사자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군인들 말고 통 큰 사람 해서 이한동을 발탁해서 민정당을 이끌게 했죠. 12.12의 주역은 아니지만은 아주 민정당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을 총리로 씁니다. 그러면 김대중은 삭불 아닙니까? 또 50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보안사 출신의 권정달 씨입니다. 권정달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 양반을 경남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북 도당위원장으로 보냈는데 국회에 입성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공혁명, 자유총혁명 총재를 시키죠. 그렇게 50 세력, 박정희 세력과 손잡았던 게 DJ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김중건 씨라고 노태우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을 김대중은 비서실장으로 썼어요. 또 이종찬도 썼고 또 노태우 때 상무부 장관 했던 한승수도 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삭구라 아닌가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영삼이는 자기 살라고 좌파를 끌어들였고 김대중은 자기가 혼자 힘으로 권력을 못 잡으니까 50 세력, 박정희 세력과 손을 잡고 썼습니다. 이게 바로 야금 전술입니다. 김영삼은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 좌파를 해방시켜주는 실수를 했고 김대중은 자기가 세력을
작으니까 받아들이는 척하고 넓혀 나간 건데 그거를 왜 좌파들은 비난 안 하냐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50 세력, 박정희 세력을 더 이상 안 쓰기 시작하는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도요, 썼어요. 누굴 썼는가 하면 박정희 때 장관을 했던 고건 씨를 씁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건의와 경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그 형제 이야기죠. 어린 형제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건의가 고건 씨입니다. 굉장히 호남의 천재고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을 총리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씨가 탄핵을 당하죠. 그때 고건 씨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잘 대통령 대행으로서 건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돌아와서는 그런 고건에 고마워하지 않고 잘라버리죠.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은 확실한 좌파.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문재인 들어서고 문재인 때부터는 완전 좌파들이 권력을 쥐는 겁니다.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뭐 확 뒤졌죠. 시작은 노무현 정권 때예요. 남아공이 옛날에 백인들이 정권을 졌습니다. 흑인을 탄압했죠. 인종차별을 했죠.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흑백의 권력 고취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우리 더 이상 안 하고 흑인 니들이 해봐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때 빠져나왔던 백인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못 갔어.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예요. 지금 스페이스 X하고 테슬라하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넬슨 만델라는 흑인들이 이 남아공을 지배하면서 쭉 가는데 그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백인들이 했던 거. 그래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어 조사를 하고 뭐 크게 처벌은 안 했어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남아공에서 했던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따라서 팍 만들어갖고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 때는 뭐 뒤지고 했지만은 그게 심하게는 안 가는데 문재인 때 이명박과 박근혜 세월 지나서 특히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집권한 다음에는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뭐 국정원 서버 뒤지고 뭐 뒤지고 개판을 만들죠. 진짜 빨갱이 비슷한 세상을 만들죠. 그러다가 윤석열이 권력을 줬는데 계엄으로 날아가고 탄핵되니까 이재명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민주당에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선명하게 갈려졌고 보수는 지금 뭐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유튜브 하는 사람 몇 명 남아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국힘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과거 박정희 때 뭐 했던 걸 다 권력 쥐고 있으니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려도 틀리다 보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때 뭐라고 해도 전두환 때 뭐라고 해도 국가를 발전시킨 거 있잖아요. 그걸 부정 못하니까 박정희가 산업화는 기여했다라고 하면서도 박정희 때 한 거를 무너뜨리고 그거 한 게 뭡니까? 지금 뭐 재심 사건으로 간첩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 이러는데 이 재심 사건이라는 거는 그 사건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념으로는 고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한 거지 그들의 실제적 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윤미향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기가 한 걸 누명을 썼다 해서 돈도 받아먹고 뭐도 받아먹고 이제 와서는 그때 그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훈장을 취소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승화를 납치했대. 정승화 납치 12.12 사건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보다 선배들은 조금 더 많이 알겠지만 저도 꽤 많이 아는데 납치? 아니 대통령이 죽는 현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누가 범인인지 짐작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으면 이상한 거지. 그 12.12에 했던 거를 그걸 납치라고 하고 그때 했던 사람들을 다 훈장 취소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5.18 광주를 정상화 시켜놓고 나니까 다 역사를 뒤집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도 무너뜨릴 거예요. 북한하고 내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와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하는 겁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전두환의 단임 실현이 없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민주화를 할 것 같아요? 전두환이 단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재명이도 두 턴 못합니다. DJ도 못했고 그때 YS가 좌파를 끌어들이고 DJ가 보수랑 손잡는 척 이렇게 한 것들은 지금 다 그래 YS 한 건 좌파 입장에서는 자기네 좋으니까 넘어가지만 DJ는 보면 삭발치 했잖아. 근데 그 절대로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그 좌파가 오로지 옳았던 것처럼 쫙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재명도 겁이 날 거예요. 이거 과연 이렇게 가도 되나? 반발이 나오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세게 반발하잖아요. 반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한다 그랬죠. 참 거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주권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만들어진 게 국민 주권이, 그러니까 8월 15일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권력 잡은 날 하지 말고, 국민 주권의 날을 만들었으면 올림픽 공원 사태에 대해서 네가 하야해야 돼. 왜 거기 대한민국 참정권이 부정된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 희한한 정권입니다. 자, 지금 이 좌파들의, 이 주사파들이 날뛰도록 길을 열어준 김영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그리고 고건하고도 손을 잡았던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좌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보수랑 같이 가는 거는 정당했고, 지금은 보수랑 같이 가면 그 보수는 죄악인가요? 박정희, 전두환, 이재명을, 이승만을 지우면은, 그럼 그게 북한이 되는 거죠. 살라미 전술, 통일전선 전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나무 밑에 너무 많은 좌파들이 우글거립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힘들다. 미국도 우리를 험하게 다룰 거고, 또 중국과 북한은 더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휘둘러댔고, 다시 청일전쟁 무렵, 러일전쟁 무렵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탄탄하게 세워온 나라를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